은퇴 후 모든 관계가 끊기는 단 하나의 습관,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온 마음을 쏟아 키웠던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어느 날,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해방감과 함께 혹시 마음 한구석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낯선 감정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켜봐도 더 이상 재밌지가 않고 전화번호부를 아무리 뒤적여봐도 선뜻 전화 한 통 걸 곳이 마땅치 않은 그 막막함. 우리는 흔히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이 가난이나 질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라고 말입니다. 분명 명절이면 자식과 손주들이 북적이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도 가끔 있지만 그 모든 관계의 온기가 사라진 뒤 밀려오는 깊은 공허함. 문제는 이 지독한 고독이라는 감옥을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치명적인 단 하나의 습관으로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나 교묘하고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친구들에게 정말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한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과 헌신은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마저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고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스스로 자초한 완벽한 고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백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는 고독을 부르는 단 하나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습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싶어하는 따뜻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그 근본적인 해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그 치명적인 습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인정과 관심, 그리고 감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내가 해준 만큼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한 도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오직 나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상대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갈취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아들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신은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줬는데 다 먹고 나서 전화 한 통 없네. 정말 무심하다. 결국 당신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준 반찬은 다 먹었니? 그거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넌 어쩜 그렇게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 없니? 이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피어날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피로감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찬은 이제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됩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니? 라며 과거의 헌신을 보상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옆집 순이 엄마는 아들이 매주 전화한다는데 넌 뭐하니? 라며 타인과 비교하며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하는 법이 없지라며 상대방의 무관심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인하려 듭니다. 이 모든 말의 저변에는 하나의 공통된 요구가 깔려 있습니다. 나 좀 봐줘. 나 힘들다고 인정해줘.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당장 증명해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처럼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정서적 거지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허함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암흑의 부장, 김 사장처럼 사회적인 명함으로 나를 증명해 왔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며 존재의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마치 허허벌판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존재론적 불안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중요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관심과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받아야만 마음이 놓이는 일종의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진 자존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더 크고 더 잦은 확인을 요구하게 될 뿐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주고받는 것 기브 언드 테이크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요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상호작용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는 습관은 이 관계를 받고 또 받으려는 테이크 언드 테이크 일방적인 착취 관계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의무감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던 자식들도 배우자도 점차 지쳐갑니다.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리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피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독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서 나의 가치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먼저 베풀고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이걸 먹고 힘을 내겠지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고맙다고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친구가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건네고 그 이후에 감사 표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과 자존감을 타인의 반응에 저당 잡히지 않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향해 있던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거두어 들인 후
그 남는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즉, 나만의 행복 발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한번 배워보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 미뤄두었던 통기타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소리도 잘 나지 않겠지만 어느 날 서툰 코드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연주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오롯이 나 자신의 것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해 내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한자 한자 기록하며 내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의미 있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치유이자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내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기쁨, 동네 복지관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며 느끼는 보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행복을 샘솟게 하는 나만의 발전소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이 재미와 의미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관심에 목을 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쳐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의무감 때문에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활기로 가득 찬 부모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을 만나는 것을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인간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누군가 나를 버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버리고 타인에게 나의 행복을 구걸할 때 시작되는 병입니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정서적 독립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